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카카오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 7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씩 잘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드가 있다고 했을 때 0,0, 0,1에 이렇게 로봇이 처음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로봇이 갈 수 있는 곳, 1로 되어 있는 곳은 로봇이 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 그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림이고요. 회전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A와 같이 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할 때 둘 다 비어 있다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B와 같이 돌려고 할 때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또는 위치에 방해물이 있다고 하면은 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오브젝트가 다음과 같은 방해하는 물건들을 피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그래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보통 저희 최단 경로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오브젝트가 어떤 한 위치에만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점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좀 다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일단 하나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얘가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일반적인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점의 위치 자체가 그 오브젝트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위치해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0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0,0이라고 한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 더 값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뭐 0이면 오른쪽, 아래면 1,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아예 점 두 개의 값을 넣어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어느 방법이든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점 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0,0, 0,1이라는 상태와 0,1, 0,0이라는 상태가 같은 상태라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이 점에 정렬을 한 다음에 뭐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중복되는, 같은 상태인데 그걸 서로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값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걸 앞으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최단 경로를 찾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BFS 라이크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한 번씩 가보고 여기도 이렇게 가보고, 뭐 여기서 이제 지금 이동하는 것만 얘기했지만 돌려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면서 값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주변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쭉 다 가는 거죠. 이쪽은 아직 채워지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얘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고, 일단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BFS 방식인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결국은 DFS 방식인 거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최적을 생각해 보면 우린 사람이니까 얘가 여기에 위치한 다음에 아래로는 갈 필요가 없죠. 근데 DFS를 하게 되면은 아래가 먼저 아래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또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DFS니까 어디가 먼저 갈 줄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좀 있다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전에 계산했던 값은 다시 다 덮어 써지게 되겠죠. 왜냐면 더 얘가 빠를 테니까요. 아까 밑으로 한 바퀴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올라오는 애보다 여기에서 바로 쭉 직진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더 시간이 짧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최단 시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느린 애는 결국은 다 덮어 써지게 되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BFS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훨씬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작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BFS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이고요.
결과값은 첫 번째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시간은 1이죠. 지금 여기 처음에 0이었을 테니까 여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결국은 이러한 n by n짜리 이런 행렬이 하나 필요할 거고 거기에 결과값들을 다 적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방금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 이제 무한대 값을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이동을 한다 했을 때 여기는 2가 되겠죠. 이 위치는. 근데 여기 위치는 오른쪽 위치는 2가 될 텐데 왼쪽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브젝트가 도착했을 때 걸린 시간은 2지만 이 왼쪽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이 적혀 있으면 1이 그대로 사용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오브젝트가 결국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막혀서 이동이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하는 거 4가지, 그리고 한쪽을 기준으로 돌 수 있는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2개가 있죠. 여기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2가지로 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도는 거 4가지, 이동하는 거 4가지에서 총 8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BFS니까 왔던 경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시도를 하면 안 되겠죠. 다시 이제 큐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마크를 해놓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빼주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저는 이제 DQ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Q의 값을 넣어야겠네요. 위치의 값을 P하고 Q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위치 여기를 점을 갖다가 P, Q 이렇게 할 거고, 각각 점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I가 증가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갈 때 J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I, J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I, PJ, QI, QJ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초기 값은 여기니까 초기 값을 세팅을 할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DQ에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꺼내서 쓸 때 또 다 풀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이렇게 저는 풀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독성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지금 쭉 작성을 하니까 유지보수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쓴다면은 뭐 이렇게 쓰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리절트 값을 세팅을 한다고 했죠. 리절트 값 같은 경우에는 n by n짜리로 만들어야 되고 인피니티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해 주면 될 것이고요. RST 값은 0,0과 0,1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자, 초기화는 이렇게 완료되었고 이제 Q에서 하나씩 뺀 다음에 거기서 작업하는 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과 Q점을 가져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 8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각 케이스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테스트할 인덱스를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동할 수 있는지 각 케이스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것은 테스트를 해야겠죠. 테스트를 했는데 OK다 하면 업데이트 해야죠. 값을 업데이트, 그러니까 RST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이제 업데이트 했으면 Q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다시 Q에 집어넣고 그거 갖다가 또 다음 애가 뽑아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위로 또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다시 가는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위로 가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꼭 돌아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위치에선 시간이 1인데 이 위치에선 시간이 0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단순히 얘네가 다 0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였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크를 해야 되는데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마크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밑에 부분을 실행하지 않겠죠. 만약에 마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업데이트 어펜드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어펜드 할 때 여기에 마크를 한 다음에 어펜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제 동서남북 이동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해주면 좋겠지만 처음에 이제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인덱스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쪽이면 J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J가 증가하니까 I 값은 그대로 J 값은 1이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줄 테스트해야 되죠.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는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가능한지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얘가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얘네가 가리키는 위치가 보드에서 0인지를 봐야 되죠. 아니라면 이제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된다면 마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죠.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100%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업데이트 RST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RST 값은 일단 P전부터 자, 여기 조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이동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하려는 위치가 이동하는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돌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P하고 Q가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P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을 때 테스트하는 위치는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돌아가게 되는 위치에 대한 좌표는 업데이트해야 되는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P하고 Q가.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자, 얘 경우에는 자, 업데이트해야 되는 값은 현재 시간보다 다음 시간인데 시간이 없죠. 시간은 근데 이걸 빼는 시점에 이 상태의 시간이 같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처음에 물론 시간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0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0초에서 빼서 0이니까 0보다 얘는 이제 이동을 하나 하면은 하나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Q도 마찬가지죠. 여기 틀렸네요. J. 자, 그 다음에 마크를 해야겠죠. 마크 해야 되는 위치는 시간도 같이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동을 이쪽으로 여기를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정을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시간이 얘보다 지금 여긴 1이고 1로 가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일 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마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같이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pi, tpj, qi, tqj에 t 플러스 1 시간에 위치했다라는 걸 마크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어펜드를 해주겠습니다. 시간은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동쪽에 대해서는 마크를 빼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것과 이 시간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 이게 t가 됐건 t 플러스 1이 됐건 아무튼 이걸 가지고 판단을 얘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크가 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이 더 작은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크를 할 수 있는 애를 갖다가 일단은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를 마크해라 라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진수로 이용을 해서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마크라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다, 2차원 자료 구조가 있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드는데 각각은 n 스퀘어만큼의 크기가 되겠죠. 각각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적어 놓게 되면 이 자체가 마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일단 여기 n은 이 보드의 사이즈니까 여기 세팅을 안 해놨었네요. 이렇게 해주고 마크할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자, 마크도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값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이게 아니라 n 곱하기 n이라고 했죠. 여기도 n 곱하기 n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PID랑 QID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될 텐데, 아까 잠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이 두 개가 하나의 값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먼저 오게끔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PID가 더 크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덮어 쓰니까 결국은 더 작은 값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큰 값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n 값이 필요할 거고 mk 값도 들어가야겠네요. 여기 넣으니까 여기도 이제 마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0,0, 0,1 시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초기화 밑에 RST 초기화 해준 것처럼 마크도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넣었으니까요. 여기도 마크를 할 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is marked,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여기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부분은 똑같겠죠. 뺄게요, 함수로. 필요한 거는 PI, QI, PI, PJ, QI, QJ, 그리고 N 값이 필요하죠. 자, 여기도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마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들어온 값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면 그게 마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 두 개가 있을 때, 마크된 위치의 값과 이게 있을 때, 만약에 마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같아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마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5인데 이미 4가 적혀 있다면은 5를 다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마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크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 마크가 되어 있다면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마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가 위로 가는 거니까 i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다시 말해서 i 값이 -1, 그리고 j 값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똑같겠죠, 거의. 지금 이거는 이제 더했으니까 n보다 작은지 봤지만 여기서는 뺐으니까 0보다 큰지를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보드에
값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역시 달라질 게 없겠죠. 이제 변수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PJ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복인데 컴퓨터에서는 보통 중복되는 것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빼거나 아니면 for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달라지는 거는 결국은 east이면은 0하고 1인 거고 north면은 마이너스 1, 0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south면은 남쪽이면은 i 값만 1이 증가하겠죠. 1, 0인 거잖아요. 결국 TPI, TPJ 값을 갖다가 0,1, 마이너스 1,0, 1,0, 뭐 0,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얘네만 만들어 주게 되면 나머지는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거를 회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결국 DI/DJ는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테스트할 애들한테 다 값을 주어주면 되겠죠. 원래 PI 값에다가 DI 값을 더하고, 이 0이면 0이 더해질 거니까 그대로 값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해줘야겠죠.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큰지 그리고 n보다 작은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모든 애들이. 마찬가지로 보드가 또 다 0인지를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마크가 되어 있는지, 근데 여기 MK랑 M도 들어가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위에서 스마크드, 이게 false인지 보고, 이게 false라면 여기도 t가 아니라 t 플러스 1이 되어야 되죠. 위가 잘못됐죠. 여기도 t가 아니라 t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is marked t,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할 거잖아요. 이거보다 하나 큰 거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크 해주면 될 거고요.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동서남북에 대해서 지금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이제 칼크 테스트 인덱스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를 계산할 때 또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빨간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빨간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 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을 때 파란색이 된다는 뜻인데, 테스트해야 될 위치가 결국은 P와 Q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상태에 따라서 총 4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 이게 크게 봤을 때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로테이션 하나에 대해서도 상황이 4가지인 겁니다. 4번을 한다는 건 아니고 4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경우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다 했을 때, P와 Q가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다 했을 때, 가로로 놓여져 있고 P가 왼쪽, Q가 오른쪽에 있다 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걸 빼보는 겁니다. Q에서 P를 한번 빼볼게요. 뭐가 돼도 상관은 없는데 얘에서 얘를 빼도 되는데 얘를 피벗으로 삼고 돌 거니까 이걸 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면은 지금 이게 오른쪽이 J값, 아래쪽이 I값이니까 J값은 1이겠죠. 자, 뺀 값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 di가 0이고 dj가 1이면 아 이거는 케이스 1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를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할 인덱스를 구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케이스 P가 위에 있고 Q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태 빨간색의 상태는 결국은 Q에서 P를 빼면은 I 값만 1이고 J 값은 0이겠네요. J는 그대로고 J는 값이 같잖아요. I 값은 P, Q가 하나 더 크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2라고 할고요. 케이스 3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빨간색이 지금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J 값이 Q가 하나 더 작죠. 그러니까 빼면은 J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I 값은 0이고 케이스 4를 보게 되면은 I 값이 Q가 더 작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요. i는 위에서 아래로 증가하도록 지금 해놨으니까 I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건 0이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걸 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이제 이동할 때 테스트해야 되는 위치는 이거의 아랫부분이죠. 사우스랑 동일한 거죠. 결국은 사우스면은 I 값이 1이고 J 값은 0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초기화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네를 I 값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죠. 결국은 J 값만 왼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I 값은 그대로 J 값은 마이너스 1. 케이스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 얘가 위를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위 I 값이 하나 감소하는 방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i가 앞에 거니까 마이너스 1 감소 이렇게. 자, 네 번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결국은 테스트를 이거를 해보고 실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돌리겠지만 파란색으로 돌리려면 이 파란색 윗부분도 어베일러블 한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할 위치가 그러니까 J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스트할 인덱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테스트는 아까랑 위에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바뀌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얘가 이 첫 번째 케이스인데 얘가 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마크를 하려는 거는 이 파란색에 대해서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업데이트도 이 파란색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어펜드도 이 파란색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이제 파란색 인덱스를 계산을 해야 되네요. 인덱스를 여기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인덱스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P 값은 그대로죠. Q 값은 P보다 아래네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P 값은 일단은 처음에 이 값 그대로 이렇게 하고 케이스 1도 그렇고 케이스 2도 그렇고 다 P 값은 그대로니까 이렇게 했는데 Q 값은 각 케이스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각 케이스마다 또 해줘야 됩니다. 각 케이스마다니까 이걸 좀 복사를 해오고요. 자, 이 경우에는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I 값이 하나 증가하네요. 그리고 J 값은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면은 여기로부터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여기서부터 값을 어떻게 빼거나 더하거나 하겠다라는 건데 J 값이 하나 감소하죠. I 값은 그대로고요. 이 그대로라는 거는 TPI랑 같은 값이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이거랑 또 똑같죠.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각 케이스들에 대해서 해보는 건데 그 4가지 무브하는 경우는 위에서 했고요. 나머지 4가지 로테이션 하는 경우를 해보는 중인데,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를 지금 해보고 있죠. P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테스트까지는 완료했고 이게 어베일러블한지는 완료를 했고 이제 마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에서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인덱스를 또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 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이동할 위치에 대해서 인덱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동서남북 이동할 때는 이것과 이것이 같았으니까 상관없었지만 이건 돌아갈 때는 이걸 또 따로 계산해 줘야겠죠. 자,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하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P값은 기준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전 값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T일 때 값을 이미 꺼내 왔잖아요. T 플러스 1일 땐 반드시 업데이트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고요. Q에 대해서만 하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5가지 케이스를 한 거예요. 이동하는 거 4가지, 그리고 도는 거 1가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P를 기준이 아니라 Q를 기준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Q를 기준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P를 기준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데 P하고 Q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거를 여기는 뭐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이 밑에도 아까 이거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위치를 P점과 Q점을 먼저 P점을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Q점이 P점인 것처럼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인덴트 맞춰줄게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지금 다 한 거죠. PQ, QP에 대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아까 그림들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를 테스트할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시계 방향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계 방향일 때였으면은 테스트할 위치는 이렇게 될 거고, 돌아간 위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 P의 왼쪽, 파란색 P의 왼쪽 이렇게. 결국은 부호만 다르죠. 테스트에 대한 건 결국은 1을 더하거나 1을 빼는 건데 그 부호가 다른 거잖아요. 얘도 가만 보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걸 테스트할 건데, 원래였으면 시계 방향이면은 파란색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할 거잖아요. 그럼 위로 원래 하려고 했던 걸 아래로 하게 되잖아요. 결국 다시 말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 1값이 1값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오른쪽으로 원래 하려던 걸 왼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J의 부호가 다른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파란색에서 빨간색 가는 거를 지금 해봐야 되는 거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 원래 시계 방향일 땐 아래 방향을 봤는데 여기는 위의 방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축 방향은 동일한데 그 부호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1이면은 시계 방향, 마이너스 1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R,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아니라 R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R.
R. 여기도 R. 그러니까 원래 1을 더해줬어야 되는 데서는 1을 빼주는 거고, 1을 빼줘야 되는 데는 1을 더해주게 된다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8개의 경우가 다 됐죠. 이게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그럼 이렇게 다 된 다음에 필요한 값은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겠죠. 자, 오타난 것들 조금씩 수정할게요. 여기도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Q, 여기 PQ 했으면 여기는 QP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있죠. 자, 그럼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통과하였고요. 네, 정답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